우리를 이제 침략해가지고 많은 우리 고통을 주면서 이제 그런 악감정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한국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노예시장 데려가서 시키고 고려인으로 해가지고 그때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를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아직까지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뭔가 좀 그런 만만하게 생각,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런 우월의식이 있다가 좀 만만한 애들 우리를 괴롭혀서 그게 좀 더 발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일본 말고도 그 당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뭐 중국하고 뭐 러시아 이래 많은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더 아직까지 그런 골이 아프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에 선배들이, 그죠? 위에 선배들이 일본을 갖다가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창 맞은 사람도 없고 총 맞은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일본을 그냥 싫어해요. 왜? 위에 선배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일본은 우리의 그 적이라고 저 원수라고 자꾸 가르쳐주니까 밑에 사람들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밑에 지금 젊은 디지털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엄청나게 좋아해요. 일본에 온천도 가고 관광도 가고 일본에 쇼핑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 악감정이 없는데 자꾸 위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선배들이 자꾸 일본이 나쁘다고 조금 몰고 하니까 이유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나쁘다고 무조건 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본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물건 안 사주게 해주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물건 사면 나는 뭐 매국노인 것 같고 뭐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일본을 싫어할 때, 일본 물건 안 사주게 할 때, 일본에 관광 가면 나는 매국노가 되고, 일본 물건 사오면 이것도 매국노가 되고, 일본 제품 쓰면 나도 나쁜 놈이고, 일본 제품 안 쓰고 대한민국 제품 쓰면 난 착한 놈이 좋은 놈이고,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야. 조건 납부로 자꾸 들어가니까 이 위에 사람들이 밑에 디지털한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따라가는 거라. 따라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싫어 안 해요. 위에 사람들이 옛날에 좀 창도 맞고, 총도 맞고, 좀 고문도 당한 사람, 일본에 좀 맞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총칼 맞았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죽고 얼마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니까. 근데 자꾸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일본하고 뭐 문제 생기면 꼭 그렇게 이렇게 반일 옛날 문제를 덜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받아들이죠. 이렇게.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조금 질량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정부하고 같이 가는 거라. 정치인들하고 이해관계가 딱 물리다 보니까 어떤 정치인 단체에서 야당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일본은 좀 안 좋다라고 일본 물건 사지 말라고 딱 하면요. 밑에 있는 질량이 부족한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단체하고 올려가지고 같이 간다니까, 이게. 그럼 막 우우 몰려가지고 전부 다 돼요. 일본 나쁜 놈들이니까 일본 물건 사지 마자. 일본 물건 사면 매국노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그러냐? 아니다는 거죠. 일부 단체가 그런 거예요. 일부 정치인이 그렇고 일부 단체,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국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같이 우와 보안내동회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조금 질량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질량이 모자란 사람들이고 내가 거기에 좀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정치단체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걸 갖다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TV에서 딱 보여주니까 전 국민이 일본을 다 싫어하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 지금 사람들이 국민의 질량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일본이 어떻다고 막 정치인하고 시민단체 그렇게 보여줬어요. 너그는 너그대로 놀아라 그래요. 너그는 너그대로 놀아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놀아.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좌파처럼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관계 있으면 이 매스미디어에서도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슈화 시키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요거는 정치단체하고 이 시민단체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우하고 보안내동에 움직이는 거지 전 국민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이렇게 툭 쳐요, 지금은. 그래서 매스미디어에 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거기 같이 휩쓸려 안 간다니까. 그냥 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처럼 휩쓸려 안 가잖아요. 그냥 한번 매스미디어에서 떠들다 그냥 마는 거라. 그만이 국민들의 질량이 좋아졌거든.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훅 딸려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는. 그런 감정이 있을 거죠. 근데 이건 좀 만져되는 거죠. 옛날에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한 거라니까. 왜? 이 조선을 갖다가 잠자고 있으니까 이걸 깨치기 위해서 상투하고 옷 소매 기다라고 그죠? 한복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뭐 활동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조금 두드려 깨려고 일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 따라서 한 거지. 우리를 갖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때 쳐들어왔는데 이 이유는 모르고 그냥 쳐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럼 좀 냉철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 작은 나라, 그 야만이 섬이라 했잖아요. 그 섬나라에서 우리가 침략을 당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거든. 우리가 힘이 있고 강했으면 어때요? 그 섬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절대 안 쳐들어왔다는 거지. 우리가 뭔가 힘이 없고 약해 있으니까 저 섬나라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한 대 맞았던 거거든. 그게 맞으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쳐들어온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인 거나. 그 쳐들어오게끔 누가 만들었냐면 대한민국 씨앗을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신이 나태하고 그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와서 한번 두드려줘야 돼? 조선이 깨는 거거든. 그 조선을 깨기 위해서 두드려준 자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두드린 거라. 아니면 중국에서 두드리고. 그죠? 중국에서 거의 외세의 침략을 받는 게 우리가 한 1000분 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물러났거든.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전부 다 후퇴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거기에 머문 사람들이 없어. 항상 그러잖아. 일본이 쳐들어올 때도 그렇고 중국이 쳐들어올 때도 외세가 쳐들어올 때도 전부 다 태평성대 때 왔거든. 우리 조선이 나라가 어려울 때 쳐들어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태평성대 배 두드릴 때 아주 살만할 때 저 노비도 진짜 배불러가지고 막 태평성대 누릴 때 이때 전부 다 두드린 거라. 왜? 너희들 정치줄 놓고 사니까. 너무 편안하게 지금 사니까 그걸 한번 두드린 거예요. 그 요번에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태평성대를 너무 오래 누리고 정치줄 놓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깨치라고 지금 코로나19가 온 거 똑같은 거거든. 그럼 코로나19가 온 거하고 지금 옛날에 뭐예요? 일본이 침략한 거하고 중국이 침략하고 똑같은 원리라. 지금은 바이러스가 왔지만 그때는 누가 왔어요? 직접 나라에서 쳐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깨치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런 교육은 안 시켜주고 자꾸 옛날에 일본 우리 그 교과서에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애국자가 희생했다고 이렇게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일본이 나쁜 걸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도 이제 힘이 없었다가 그 개항을 먼저 해서 신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강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선일 때 또 흥성대원군이 세국 전시를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그때 열어가지고 우리도 강해졌으면 일반 침략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세국 정치가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말을 많이 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선대의 세국 정책을 한 것은 그걸 바르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 하느님의 역할을 한 거거든. 그때 우리가 조선이 문을 열면 안 될 때예요. 왜? 문을 열면 혈통이 보존이 안 돼. 그죠? 그 선진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올리다 보면은 문화 교류하다 보면 전부 어때? 피가 섞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보존하려고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 단일 혈통을 보존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 혼인인간들을 갖다가 이 배출하려고 그렇게 혈통을 지금 보존하려고 그 세국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세에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빨리 그 힘을 갖췄을 텐데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더뎠다는데 우리 혈통 보존하는 게 처음 먼저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절대 외국에서 들어온 거 다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만약 물건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 문명을 받아들이면 사람도 같이 섞어버리면 우리 혈통이 보존이 안 되거든. 중간중간에 조금 섞이는 건 있어도 이만큼 혈통이 보존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 단일 혈통이에요. 단일 혈통.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그 홍익인간들, 베이비 부모들이 탄생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베이비 부모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5천년 동안 조상들이 희생을 하고 간 거라니까. 세국 정책을 폈을 때도 그 침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하고 간 거라, 전부 다. 왜? 혈통을 보존해야 되니까. 단일 혈통. 그래서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홍익인간, 베이비 부모들이 일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탄생시키기 위해서 5천년 동안 조상들이 희생을 했다니까. 이 원리는 모르고 무조건 세국 정책에 편 흥선대원군을 자꾸 뭐라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익인간들이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1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예요. 전후 1세대, 베이비 부모.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디지털, 홍익인간 3대가 되겠죠. 이렇게. 요 혈통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대 혈통이 좀 진행을 하면 어때요? 이제 혈통이 좀 섞이죠. 왜? 홍익인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류 대미사업도 하고 천지공사 다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뭔가 법전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전부 다 물러날 거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피가 조금씩 섞이게 돼 있죠. 왜? 그 우수한 혈통을 갖다 우리만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이제 요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뒤에서부터는 조금씩 섞여요. 30%씩 또 50%씩 70%씩 다 섞여요. 나중에는 전부 다 대한민국의 혈통과 전부 다 같이 공유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혈통이 엄청난 우수한 혈통이거든요. 이 혈통을 갖다가 5천년간 우리가 이게 보존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섞이게 돼 있죠.
지금도 조금씩 섞이잖아요. 외국 사람들 결혼하고 가잖아. 이 우산피를 갖다가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서 전 이제 인류가 전부 다 이 홍익인간이 되는 거죠. 홍익인간의 이제 피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홍익인간 1세대 베이비 붐을 갖다가 이 지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5천년 동안 그만큼 조상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쇄국 정책을 피고 외세에 그걸 갖다 문명을 안 받아들인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실크로드 있잖아요. 왜? 실크로드에서 전부 다 북서해가지고 또 동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문명이 받아들일 때 여기 우리가 어때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최 끝이잖아요. 실크로드에 37도선에 여기까지 전부 다 문물이 다 들어왔다니까. 그죠? 근데 그때 많이 차단을 시켰던 거죠. 왜? 다 들어왔으면은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혈통이 보존이 안 되죠. 실크로드하고 상인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다 상인들 다 들어올 때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거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조금씩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많이 다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문명이 들어오니까,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우리 혈통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해가지고 우물 안에 개굴처럼 해가지고 딱 가다 놓고 키웠던 거예요. 이렇게 5천년 동안에. 완전히 오픈시켰으면요 혈통이 보존이 안 돼요. 서양에 있는 문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오고. 그럼 사람 들어오다 보면 섞여가지고 혈통이 보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문명을 받아들였다니까. 그래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키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한 번씩 궁금한 게 우수한 혈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혈통이 뭐 어떤 점이 있어서 우수하다는 게 저 한 번씩 궁금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뭐 영국 왕실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그쪽 왕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혈통끼리 뭐 자기 사촌끼리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런 혈통들을 유지하려고 가까운 친족끼리 했는데 결국 이제 너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형질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긴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런 혈통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어떤 식으로 우수해졌다는지 이게 혈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혈이잖아요. 피잖아요. DNA거든. DNA. 그 DNA 굉장히 우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만들 때 조물할 때 육신 자체를 갖다가 혈통을 엄청나게 우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거거든. 우리 작품을 만들 때 대충 만드는 게 있고 정성을 들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애들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간 거라. 이 대한민국의 이 혈통을 갖다 보존할 때 이 혈은 뭐냐면 DNA인데 DNA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혈통을 유지하는 거라니까. 그 혈통이 피예요, 피. 피 안에 5만 개 다 들어있거든. 5만 지식, 정보, 모든 게 다 그 안에 데이터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피예요. 그래서 우리 혈통이라잖아. 그 혈통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킨다니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어떤 집안에 보면 족보라든가 이런 가족력 이런 짝이 나오는 그게 혈통이에요. 이게 혈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정확하게 잘 관리가 돼서 내려오는 게 우수한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혈이 섞이면은 DNA가 달라지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혈통 DNA 있잖아요. 이 혈이 갖다가 서양 사람들하고 다 섞이면요. 이 사람들이 우수한 인자를 갖는 거예요. DNA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이걸 갖다가 몇 대를 자꾸 물려받다 보면요. 3대만 지나면 엄청나게 우수한 DNA를 갖게 되는 거죠. 그 DNA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5천 동안 보존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섞일 때가 됐다는 거죠. 혈통을 이제 공유한다. 우리만 그 우수한 그 혈을 갖다가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 그 대자연이 공유하게끔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돼. 처음에 30%, 나중에 50%, 나중에 70%, 나중에 100%까지 이제 전부 다 그 혈통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